프롬프트 여기 입력란에다가 act as 뭐뭐처럼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맥킨지 컨설턴트처럼 해봐. 오길비의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봐. 또는 변호사라고 하고 생각하고 써봐. 이 명령이 먹어요. 저는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들이 제 친구 천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한 3일 걸릴 걸 보고서를 막 1초면 내놓고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의 권영설입니다. 우리가 계속 AI 만능 시대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겨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고서가 특히 간부들,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오른 간부들은 이걸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보고서의 핵심은 전곡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히 사무직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의 경우는 사실 보고서가 굉장히 골칫거리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쓰게 되면 보고서를 잘 쓰면 말도 잘하게 되고 말을 잘하면 성과도 좋고 실적도 좋고 자기 개인 브랜드도 좋고 해서 성공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저는 갑자기 보고서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고서 쪽에서 쌓은 노하우가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MBA를 했습니다만 MBA에서 가르쳐주는 무슨 컨설팅 업체에 각자의 도구가 있어요. BCG라면 BCG 매트릭스라 그래서 사업이 처음에 물음표로 시작해서 스타 사업이 되고 많이 버는 그러나 성장성 떨어지는 캐시카우가 됐다가 다시 멍멍이 사업이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퀘스천, 스타, 캐시카우, 도구 사업으로 돌아가는 이걸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 매트릭스에요. 중소기업의 그 전략적 포지션을 올려놓으면 굉장히 쓸모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지금 캐시카우가 한참 있어도 스타 사업이 없잖아요. 핵심 사업이 없잖아.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 캐시카우는 조금만 지나면 그게 개사업이 돼버리니까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퀘스천, 물음표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어떤 사업이 막 보고서를 쓰는데 예를 들면 챗GPT한테 이거를 BCG 컨설팅에 BCG 매트릭스 안에 넣어서 잘 설명을 해라.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웠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슬쩍 아는 척 하려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루오션 전략의 노하우하고 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략 캔버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소위 그 생성형 AI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툴들을 다 학습했잖아요. 뚝딱뚝딱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 프롬프트 여기 입력란에다가 act as 네가 뭐뭐처럼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맥킨지 컨설턴트처럼 해봐. 오길비의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봐. 또는 전문 변호사라고 하고 생각하고 써봐. 이 명령이 먹어요. 아니 이러니까 도대체 그 보고서에 꽤나 쓴다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있는가. 맥킨지라고 하면 MEC라고 미스라고 있잖아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그래가지고 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빠지지도 않고 부분만 봐도 전체를 쫙 할 수 있는 이런 원칙으로 써줘라 그러면 이 분류를 딱딱딱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니 그쪽에 노하우가 있다고 해갖고 버텨오던 그 보고서의 대가들이 쓸 길이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알아야 쓰는 거니까 그게 훈련을 안 하면 잘 못 씁니다만. 저 보세요. 제가 그래도 메타버스 AI를 다루는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에 와서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것 때문이에요. 챗GPT 활용이 이렇게 쉬웠어.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챗GPT가 나오고 2, 3개월 밖에 안 지났을 때 낸 겁니다. 왜?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챗GPT 나온 걸 공부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검색 당하는 시대,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고 하면 또는 대학이라고 하면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검색 당하는 시대였으면 구글에서 한국의 관광주무부처는 그럼 관광공사 띡 나오겠죠. 그쵸? 또는 어떤 뭘 묻는 질문에 나오겠지만 이제 챗GPT 같이 챗GPT한테 학습을 안 당하면 리스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가끔씩 홍보하는 거는 곤란하다. 오히려 자기 내부에 뭔가 뉴스룸 같이 두고 시민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만든 그 소식들을 전파하는. 왜?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특히 외국의 경우에 어떤 기관, 기업, 단체에는 공공성 있는, 그리고 스스로의 홈페이지가 있는, 그리고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즉 데이터가 있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챗GPT를 적극 활용하되 특히 지자체나 이런 곳은 오히려 그 챗GPT를 상대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주목을 받았고, 저도 그 덕분에 같이 이제 챗GPT나 그 다음에 AI나 또는 좀 더 나가서 메타버스나 얘기가 나올 때 전문가의 자리에 슬쩍 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은요, 이 보고서는 챗GPT나 뭐 클로드나 퍼플렉서티나 제미나이나 또 코파일럿이나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국에서 딥시크도 나오고 한국의 클로바 그런 것도 나오고 많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첫 단계 제일 중요한 건 쓸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쓸 줄 모르면 도태예요, 도태. 왜?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혼자 밤새갖고 써갖고 왔는데 부실해.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낫죠. 그게 1단계라고 치면 2단계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예요. 그죠? 그게 이제 거의 자동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런 거죠. 메타버스라는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게 초월한다는 거고, 버스가 유니버스 할 때 우주니까 이 지금에 있는 우리 세계를 초월한 세계, 가상의 세계 이런 거예요. 가상의 세계는 완전한 가상의 세계라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여기는 없는데 뭐 어떤 기계로 딱 보면 여기 뭐 딴 게 보이니까 그런 것도 버추얼 리얼리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증강현실이 있는데 이런 가상세계 같은 그 메타버스가 언제 떴었냐면요. 2020년, 21년 그때 코로나 19이니까 2019년 이렇게 해갖고 코로나가 막 해갖고 우리가 격리되고 갇히고 학교 안 가고 뭐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줌으로 회의를 해야지 또 영상으로 수업을 해야지 그러면서 약간의 가상의 경험을 해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어디에서 회의를 할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앞으로 사람들은 어디서 협업을 할까 이런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로블락스라는 게 엄청나게 유명한 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한국에도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게 있고 뭐 롯데 캘리버스라는 게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때 코로나가 지나면서 약간 주춤하고 했냐면, 물론 그때 메타버스가 너무나 오래 잘 될 줄 알고 과잉 투자가 있어서 성급한 투자였으니까 그게 꺾이면서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아바타들, 그 안에 있는 뭐랄까 주인공들 또는 그 배우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우리가 막 모여갖고 무슨 게임하고 전쟁하고 또는 집 나르기 하고 할 때는 같이 막 활동을 했는데, 조용히 그 시즌이 끝나고 또 들어가서 저녁에 가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담원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NPC, non-플레이어 캐릭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쥐죽은 듯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난 플레이어 캐릭터 같은데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 은행의 상담원이었으면 그 모 은행의 상담원 그 매뉴얼을 다 학습시켜서 거기 딱 집어넣어놨다.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그러면 거기는 일정한 키워드에 잡히는 거에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상세계에 가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다 같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나 AI나 이게 점점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AI 만능 시대에 뒤처지지는 말자. 1단계. 2단계 잘 활용하자. 잘 활용하자는데 저는 3단계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분들은 점점 발전해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걔도 움직일 것이다예요. 제가 지금은 안 되지만 제 생각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 아바타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세계는 뭐 도서관이나 자기의 연구실이라고 하죠. 그 친구 그 아바타는 제가 뭐라고 하냐, 너는 소설가 아바타야.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 나의 구상도 같이 막 회의를 해요. 그리고 10권짜리 무협소설 한 달 줄게 반복해서 써봐 하면 그거는 이제 쓰고 있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디지털 김용이다. 뭐라는 이름으로 그 AI 소설가를 해서 걔한테 과업을 주고 어떤 친구들은 부지런히 음악 만드는 것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제가 능력이 부족했지만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 있다. 소설을 쓰는 것 또는 영화를 만든 시나리오를 쓰는 것 작품을 만드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생각, 시나리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면서 학습을 하거나 부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AI 만능 시대의 보고서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했다. 중동에 사우디에 제안서를 가야겠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우리의 전형적인 마감 시간까지 다 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맥킨지 스타일로 아주 간결하게 하겠다. 또는 저 메타버스 세계를 아예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거는 몇 번 해갖고 거꾸로 이런 게 되죠. 전에 같으면 겨우 마감 시간에서 우리 상무님, 전무님 통해서 사장님, 회장님 한번 갔다고 치면 이제는 그 보고서가 생성형 AI끼리 피드백을 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해보고 저쪽으로 해서 보내고 묘하게도 저는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들이 제 친구 천재라고 생각해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엄청난 천재죠. 왜? 제가 한 3일 걸릴 걸 보고서를 1초면 내놓고 하니까 그걸 기계라고 하기에는 글쎄 그러면 그 기계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걸 다 하고 어떤 걸 훨씬 더 잘하는데 그냥 기계라고 폄하해야 되나? 어쩌면 사람들이 이때까지 배워온 방식이라는 것도 천재들이 했던 아까 보스턴 방식, 맥킨지 무슨 방식, 블루오션적 무슨 방식을 부지런히 훈련해서 자기가 체화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걸 만일에 그게 거기에 아주 뛰어난 상상력, 통찰력, 어떤 인사이트를 확 빼오는 그게 없다면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사업에서 보고서를 왜 상징적으로 봐야 하면 이거는 창의력이 필요했던 그리고 어떤 정보를 잘 모으고 거기에 핵심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간부급이 이제 보고서를 겨우 쓰는 거였는데 그것조차도 로 데이터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주면 챗GPT는 거의 막내 수준의 챗GPT가 딱 써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잘.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 글을 쓰는데 문장이라는 건 있어요. 묘하게 이상하게 다 똑같이 쓸 것 같지만 똑같은 광경에서도 영화 감독들 또는 음악 작사가들, 시인들이 쓰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 기본은 하고 응용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기본을 하고 그렇게 응용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좋은 그걸 만들면 여러 군데 다른 곳에 보낼 것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을 줄여서 더욱더 창의적인 데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발표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우리 지금 문맥은 뭐냐면 권영설의 딥 스마트를 찾아서는 우리 AI 만능 시대, 인간의 일자리도 다 뺏어가는 시대, 그렇다고 우리가 처져 있을 수 없고 그런 AI를 잘 활용하는 시대로 가고 그 넥스트 스텝은 뭐냐면 그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인간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럼 인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인간이 집중하면서 뭘 길러야 되는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에 처지면 안 된다. 그거는 그리고 너무 싸고 쉬우니까 빨리 하자.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얻자. 이런 책들 보면 그 활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쓰면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창의력이 있는 곳에 가자. 딥 스마트를 가져야 된다. 딥 스마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런
권영설 주필 같은 저런 잔소리 듣기 싫다. 나도 챗 GPT 쓴다. 제미나이 쓴다. 소라로 영상도 만들어봤다. 이런 그 실천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저희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에서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도 자주 알려드리겠습니다.